밤에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밤새 장중에 이 4만 달러 선이 앵커님 이탈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잃었어요. 네. 앵커님도 그러셨죠? 저도 좀 수척해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하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은 드렸었지만은 4만 달러 선이 이탈됐다라는 거는 좀 많은 의미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좀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또 앞으로 올 수 있는 추가적인 악재들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밤 사이에 정말 4만 달러 선이 깨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과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이런 신호들이 포착됐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코코샤이님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샤이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개발자가 많이 늘어난 프로젝트들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상의 어떤 신호와 시그널들은 어찌 보면 온체인 데이터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가격 하락이 일어났던 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최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은 온체인 분석을 먼저 해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던 부분들을 함께 복습하면서 현재의 상황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가 이 고래들 중에서 상위 10건의 이제 고래들의 어떤 수량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 이 0.12, 0.24, 0.36, 0.48, 0.6, 0.7이라는 이 수치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래소 내에 있는 고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두 번째로 빨간 줄을 그어놨던 이 0.6 이상만 되더라도 상위 10건에 있는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에 풀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손들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풀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의도가 뭐 일부러 좀 가격 하락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0.6 이상이면은 고래들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 신호로 봐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우리가 조금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바로 지난주였죠. 0.9를 좀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 전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입금량 가운데에 상위 10건의 비트코인 입금 수량이 90%에 달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4만 달러까지 이렇게 깨지는 큰 하락까지는 좀 예상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크게 하락이 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고래들이 계속 시장에서 물량을 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어제까지의 수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지금 고래들 지표를 보면은 거래소 내에 풀리고 있는 고래 물량은 지난주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하락들이 고래들이 물량을 이렇게 풀어서 생기는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 이 크립토 시장 내에 있는 악재들이 계속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래 지표상에는 큰 위험은 감지가 되지 않고 이미 그 위험은 지난주에 감지가 됐었고 지금 그 위험성과 함께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 때문에 이런 하락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좀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월 12일 날이죠.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수치가 만약에 높게 나올 경우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또 한 번 크게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시기를 좀 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3월쯤 됐을 때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올 수가 있고 7, 8월 달에는 양적 긴축 가능성이 있는데 이 양적 긴축이 어떤 것이냐고 하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페드에서 이 달러를 계속 찍어냈던 거를 다시 걷어들인다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달러 가치가 치솟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굉장히 안 좋은 또 한 번의 악재로 올 수가 있고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시면은 2022년도에 3차례 인상이 공식화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금리 인상이 일어날 것인지 그 시기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시기에 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으셔서 정말 투자하시는데 지금 현재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부의 물량을 또 정리를 해서 현금 비중의 보유량을 좀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시즌이 왔을 때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또 한 번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투자의 계획이고요. 이어서 제가 가지고 온 블룸버그 통신의 좀 자료들을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래도 올해 중반부터 말까지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3월 달부터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은 우리 크립토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를 다시 걷어들이는 그러한 이제 미국 연방제도 페드의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이 크립토 시장에는 큰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달과 7월 달 그리고 당장 내일이죠. 12일 날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이 실업률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왜 제가 미국의 실업률 자료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 페드 측에서는 사실은 페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실업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9%까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용 상태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페드의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많아진 그런 현 상황에서 페드의 정책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는 그 정책을 다시 걷어들여야 할 상황이 온다. 그리고 바로 그게 금리 인상이고 그 금리 인상이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해주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률 자체도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내려갔는데 이 수준이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실업률이 내려갔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이제 미국인들이 고용 상태에 접어들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노동 지표 같은 경우에는 페드의 긴축을 좀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악재가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세계적인 경제를 함께 봐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도 체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파월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요. 12일과 13일 거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다시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온체인 데이터 지표 살펴볼까요? 네, 앵커님께서 정리를 또 굉장히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12월 12일 날, 1월 12일 날 또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우리 크립토 시장이 또 한 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를 같이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글래스노드에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온체인 데이터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이 사실 글래스노드다라고 한다면은 크립토 시장, 이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또 손에 꼽히는 기업이고 많은 분석가들이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리포트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글래스노드에서도 최근 그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온체인 지표가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나온다고 해도 일단 우리가 지금은 숨죽여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왜 숲을 봐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고 꽃이 아무리 이쁘게 피더라도 지금 숲이 흔들리고 있으면은 크게 소용이 없다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숲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지 이 온체인 지표상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래스노드에서는 종합평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아직은 숨죽여서 좀 이 약재가 어떻게 해소될지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지표를 오늘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자와 단기 보유자들 그리고 이제 통합적으로 시장의 마켓에서 어느 정도의 평균가로 이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 보시면은 STH가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되죠. 51.4K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LTH가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이제 거래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7.7K입니다. 여러분들 딱 이것만 보셔도 예상이 가시죠. 참 단기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다. 지금 4만 달러 선이 깨진 상황에서 이 단기 보유자들이 51.4K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의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 상태를 견디고 있다. 지금 시장을 견디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마켓 가격은 통합 전체적인 평균가가 24.4K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는 지표고요. 최근 지표를 보셨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분들께서 고통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물량을 푸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나 더 이상은 이 크립토 시장을 견딜 수가 없어라고 이 금액을 털고 나갔을 경우에 또 한 번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글래스노드 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이 지표를 보시고 또 단기 보유자들의 물량 포기가 좀 일어나게 되면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닐지라도 좀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또 오늘 이 온체인 지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들이 아직 어떻게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지에 관해서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너무 없으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좀 보유하셔서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좀 믿으시고 장기 투자로 가실 분들은 이러한 시장의 악재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지금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또 한 번 도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조금은 좀 숨 죽여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또 같이 이 시기를 지켜내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같이 힘내서 이 시기를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러한 악재들을 그나마 좀 무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호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ETF 승인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지켜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발빠르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4만 달러가 깨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힘들어하시고 불안한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투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비트코인 가치를 생각할 것인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분석해볼 코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개발자가 많이 늘어난 프로젝트들을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작년 1년 동안 개발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테라와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팬텀, 아발란체, 폴리곤, 쿠사마, 인터넷 컴퓨터, 문리버, 알고랜드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절대적인 풀타임 파트 이 개발자가 많은 순서는 이더리움과 폴카닷, 코스모스, 그리고 솔라나와 비트코인, 니어 프로토콜, 카르다노 에이다, 쿠사마와 테조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발자를 상당수 잃은 플랫폼 중 하나로 이오스가 꼽혔습니다. 2020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자 수가 125명이었는데요. 1년 사이에 80명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모두 통틀어서 암호화폐 분야에서 활성화된 이 개발자 수는 1년 전 약 1만 명에서 1년 사이에 1.8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렉트릭 캐피털은 이 약 50만 개 코드 세트와 함께 1.6억 개의 코드 업데이트를 분석했는데요. 이 개발자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한다면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이 의미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개발자, 이 프로젝트 개발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솔라나를 보더라도 최근 이 네트워크 성능 장애 문제가 있었는데 개발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반대로 또 빠르게 이제 트랜잭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개발자들이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개발자들도 많이 감소를 했다는 점 체크하시면 향후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이 좋지 않지만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서 호재를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장에 지금 큰 호재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 자체가 큰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마스터카드라든지 비자카드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향후 이제 길게 본다면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고래들이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고 11월 12일 이후로 14,700개를 매수를 했고 최근 4일 1월 4일부터 2,150개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는 점도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좀 더 길게 본다면 고래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코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정말 가장 기대되는 호재 중 하나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이 많이 위축돼 있고 다운되어 있지만 만약에 대형 호재, 빅 호재가 나온다면 정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서 지금 시장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